서구화된 식습관과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당뇨병.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서운 건 당뇨로 인한 합병증. 30대 이상 성인들이 모이면은 3명 중에 1명은 당뇨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당뇨. 당뇨 없는 노년을 꿈꾸며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한 방송인 윤영민 씨의 비법은? 당뇨 냄새 너무 좋다. 네, 네, 허벅지 땡. 5, 6, 7. 당뇨 극복의 비밀, 근육 키우는 비법. 지금 알아보자. 떠나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훌훌거리고 제주도. 이곳에서 제2의 삶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아름다운 벚꽃 사이로 보이는 다정한 부부의 정체는? 벌 있다 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윤영민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주도는 어쩐 일이세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긴 여행? 네, 진짜.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이제 왔는데 몇 년? 뭐 아주 살지도 모르고 집을 새를 얻었는데 2년 동안 얻었어요. 지금 1년 좀 넘었고 네. 여기 오다가 보셨어요? 벚꽃이 네, 그냥 너무 예뻐요. 벚꽃 구경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와요. 근데 진짜 지금이야말로 체리집의 정말 하이라이트? 벚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치한 그녀의 제주 보금자리. 과연 어떤 모습일지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는데 들어오세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제주 하우스.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다고. 여기는 자개 이게 상이거든요. 네. 이건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중고시장에서 샀어요. 요거 보시면 요것도 6만 원 주고 샀어요. 6만 원 주고 샀는데 요 솔방울은 제가 달았어요. 손잡이인 거죠? 손잡이? 네네, 손잡이 이렇게 열 수 있는 손잡이. 요거 이런 소파도 다 이제 그 중고시장에서. 이거 제주도에서요? 네네. 서울에서 갖고 올 수가 없죠. 뭐 이렇게 큰 돈 들여서 그냥 비싼 거 딱 사다 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제가 큰 돈을 쓸 돈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 내 취향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다리예요, 사다리. 사다리인데 사다리에다가 이런 통을 제가 사다가 여기 이제 뭐 디퓨저 같은 거, 향 그런 것들 이렇게 놓으니까 아내분의 인테리어 감각을 어떻게 인테리어 감각은 아주 뛰어난데요. 예. 제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제가 그게 다 제 손이 가야 되니까 인건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싸게 샀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 이런 좋은 집에서 먹고 재워주는 게 인건비.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여기 소리야. 하루에 더 30만 원씩 돈 내고 자 여기서. 이 사람 내가 움직일 때마다 100만 원씩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다 꾸몄으니까 난 여기 한 2년 3년은 살아도 되겠네. 내려와서 사실 네. 어떠세요? 저는 제주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변덕스러운 날씨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지고 좋고요. 꽃이 피는 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자연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연 속에 내가 이렇게 묻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 60에 이렇게 가슴이 설레도 되나?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강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행 작가 활동도 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위해 제주행을 택했다는 윤영미 씨. 이곳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데 노년을 앞두고 그녀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으니 현재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 때문이다. 지병은 뭐 당뇨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계속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신부전증 수술도 했었고 자궁도 드러냈고 자궁암으로 부정맥, 협심증, 녹내장도 있었고 또 뭐 우울증 약도 또 드셨고 차츰차츰 한 40대부터 엄마가 아팠던 것 같아요. 40대부터요? 예, 당뇨는. 저도 이제 당뇨는 아니지만 위험군에 있다고 음식이라든가 운동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많이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당뇨로 고생하며 여러 합병증을 겪었던 어머니.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는 당뇨인 만큼 그녀도 걱정이 앞선다는데
과연 윤영미 씨의 건강은 괜찮을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그녀. 이전에 당뇨 위험군 진단을 받고 나름 관리를 해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감이 앞서 보인다. 좀 오래전에 검사받은 결과에 의하면은 뭐 큰 어떤 질환은 없고요. 그냥 뭐든지 좀 조심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녀의 바람대로 결과가 괜찮을지. 체성분 검사를 시작으로 당뇨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까지 진행되었는데 과연 그녀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체중 대비 체지방 양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체지방률도 한 25% 요 정도가 적절한데 35.1%. 몸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체지방인 거예요. 이게 피하지방 형태일 수도 있고 내장지방 형태일 수도 있고. 근육 쪽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체, 하체 보시면 하체 쪽이 조금 더 떨어져요. 문제는 체지방으로 많이 빼고 근육은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운동이랑 어떤 식이 습관이라든지 네.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된다. 걱정되네. 진짜 이제 운동해야 되겠네요.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 경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또 몸에 좋은 것들 잘 드시고. 네, 잘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네. 아, 어떡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당뇨를 막으려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근육을 키워야 한다. 야, 그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윤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족력이랑 그렇게 관계가 많은가요, 당뇨가? 네, 이게 당뇨는 가족력이 꽤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은 자녀에게 당뇨병을 발병할 확률이 약 15에서 20%에 이르고요.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는 자녀가 약 30에서 40%까지 당뇨병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500만 명이고요. 당뇨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까지 합치면은 950만 명이 당뇨에 준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인구 1000만 명 시대인 거예요. 30대 이상 성인들이 모이면은 3명 중에 1명은 당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중에서도 한 명이 당뇨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 환자 중에 저 가족력이 없어서 당뇨는 신경 안 써요. 이런 사람 많은데 아니 세상에 1000만 명인데 지금 가족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뇨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이 이제 너무 흔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누가 생각할 것 당뇨라고 같아요. 해도 그냥 뭐, 그래, 뭐, 너도 있구나. 남들도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당뇨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되게 무서운 증상이라면서요. 그 어떤 병에 비해서도 합병증이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특히 간은 말초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미세 신경에도 손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콩팥에도 문제 생기죠. 눈에도 망막병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족부에도 괴사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신부전도 올 수 있고요. 실명도 올 수 있고. 잘못하면 족부 절단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연의 주인공.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다리 한쪽이 안 보이네요. 다리 한쪽을 절단하셨네요. 충격적인 그의 다리 상태. 한 달 전에 급성 당뇨를 해가지고요. 그 합병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발목 그 하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절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근막 쪽에 괴사가 되고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종아리 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절단하게 된 상태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가 괴사되어 종아리 밑을 절단했다는 변권석 씨.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일어나는데 제가 좀 옆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넘어진 거로 말았어요.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거실에 바닥에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니까 이제 괴사가 그만큼 진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모르셨어요? 이미 진행이 됐는데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당이 올라가는 게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혈관합병증이에요. 그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당뇨는 밑에서부터 맥혀요. 그 밑에 혈관부터 쭉 맥혀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썩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자르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위에서 잘라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혈액이 안 가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족부 괴사. 처음에는 발등만 절단했지만 괴사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종아리까지 절단해야 했다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정세라는 거는 뭐냐면 저림, 손저림, 발저림 그런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리구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아 나이가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무심코 넘겼던 당뇨는 족부 절단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더해 시력까지 위협했다고. 망막 혈관이 막히니까 소위 말하는 눈 중풍 같은 상황이 잘 오는 거예요. 몸무게 최고로 나왔을 때 110kg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평균이 100kg. 몸무게가 살이 빠졌을 때 73kg였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별일 없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버린 거죠.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했기에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지는 거라 간과해버린 남자. 당뇨와 싸우고 있는 지금 그의 허벅지는 근육이 거의 빠진 상태였다. 당이 조절이 안 되면 계속 근육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당뇨가 생기면 다리 근육이 아주 새다리가 되고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아주 당뇨의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제 늘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술 후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변권석 씨.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에겐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 운동을 하는 게 이 의족 달기 전에 기본적으로 양쪽 근육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목적이니까 좀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걷고 싶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재활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일반인처럼 걷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뭐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무심했던 사이 다리 한쪽을 앗아간 무서운 당뇨 합병증.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는데. 좀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좀 늦게 발견했으면은 이 절단 부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이 무릎까지 절단을 예측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병행하면서 이제 이 종아리까지 요까지만 절단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막은 거예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변권석 씨의 빠른 쾌유를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픈 게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라는 거는 그 체중이 빠졌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막 피 뽑아서 검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뇨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또 거의 없는 건데 그 증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체중이 빠지는 거고 체중이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요, 그 자체로 또 신진대사가 안 되고 질병 위험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당뇨 합병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큰 문제는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근육이 안 붙어요. 안 붙는 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저 사실 올해 들어서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정도 운동했으면 어느 정도 몸이 되겠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잘 안 붙거나 혹은 근육이 막 쉽게 빠져버리거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근육량이라는 거는 우리 신영 씨 나이인 30대의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줄어요. 60대 정도 됐을 때는 원래 내 거의 30% 정도가 줄고요. 80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노화가 오면서 또 근육까지 빠져나가면 건강에는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육하면 보통 운동 기능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육은 뼈와 장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속 장기들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 근감소증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연화장애로 유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근감소증은 연화장애 발생 위험을 약 2.7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제 현대인이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예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질병까지. 실제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근감소증이 있다라고 하면 사망률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남자는 5.2배나 높아지고 여자는 2.2배나 높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으려면 이제부터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근육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따뜻한 봄 기온이 한창인 요즘 공원에 나와 봄 기온을 즐기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여성이 있었으니 재빠른 걸음걸이로 공원을 활보하는 오늘의 주인공. 와, 걸음걸이 빠르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머니가 근력 운동으로 당뇨를 극복하신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사국남교입니다. 날쌘 걸음걸이와 함께 눈에 띄는 화려한 패션 센스. 화려한 패션을 좋아하시네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패션도 그러시고 얼굴도 그러시고 좀 젊어 보이시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처럼 보여요?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감사해요. 죄송하지만은 70입니다. 왜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70이요? 네. 못 믿는 제작진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든 그녀. 확인 결과 정말 올해 70세가 맞다. 70대로 하기에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피부도 좋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또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또 좋으세요? 피가 좋아요. 혈당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은 피가 좋아야 돼요. 혈관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사공 남규 씨. 그녀가 이토록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10년 전에 목이 좀 말라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당뇨에 그런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피검사를 해봤더니만은 20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또 가슴이 아파가지고 뭐 고지혈증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196. 혈당 굉장히 높으셨네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너무 얽매여서 살았잖아요. 자식들 또 집안일 좀 영혼이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많이 먹고 갈비 주로 먹고 고기 먹고 간식도 뭐 빵 또 떡 커피 이런 거 좀 먹고 그랬거든요. 그것들이 다 이유가 아닌가, 당뇨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체중이 75kg까지 불어난 그녀. 10년간 지속된 폭식이 결국 몸도 마음도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했다는 그녀.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어떻게 관리하셨나?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향한 곳은 거실에 자리 잡은 실내 자전거. 살도 빼고 당뇨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일이었다는데, 전에는 운동 안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단련시키는 중이에요. 이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요가 매트를 꺼내는 그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다른 운동법의 정체는? 이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는 또 이렇게 운동하는 거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과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는 또 이 운동이 좋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저거 버티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하시네요. 오래 하신 모양이네요. 이뿐 아니라 집안일을 하면서도 다리를 들어올리며 계속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사공남규 씨. 집안일 하시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시네요. 일상이네, 일상. 이제는 엉덩이 근육 단련이 일상이 돼버린 그녀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은 당분을 소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당뇨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데 뭐 따로 하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합니다. 즐겁게. 그동안 생활 속에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며 관리를 해왔다는데, 과거 높았던 혈당 수치,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한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측정해봤다. 백 이하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계시네요. 언제라도 돼도 이렇게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관리 같은 거 잘 되고 계시나 봐요. 혈당 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나오지요. 그렇다면 식습관도 궁금해지는데, 때마침 점심시간, 식사 준비를 위해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밥 시간 됐으니까 장 보러 가요. 장 보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간다? 여기가 내 마트예요. 부추도 있고 갓도 있고 냉이도 있고 다 있어요. 마트의 정체는 바로 옥상 텃밭. 텃밭이 있으시구나. 이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다는 그녀. 그런데 이곳에서 장을 볼 때는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엉덩이 하시는 거 간이 의자예요. 이제 또 낡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아플 때는 이렇게 앉기도 하고 이렇게 잎을 따기도 합니다. 직접 심고 가꾸며 하나하나 정성으로 키운 이 채소들이 당뇨로부터 건강을 되찾아준 1등 공신이다. 아우 냄새. 봄 냄새야. 냉이 향이 좋나요? 아이고 냉이 향이 말도 못해요. 여기는 이거는 노지나 다름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냉이가 이렇게 좋아요. 푸릇푸릇한 봄나물 채취에 복 빠진 그녀.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꾸기 시작한 텃밭은 그녀의 건강 비결이자 삶의 활력소다. 이렇게 제철에 이렇게 낳는 거를 먹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우리 또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길러서 먹는다는 그 기쁨이 또 말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채소들이 항산화 관리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텃밭에서 공수한 채소로 반찬 만들기에 돌입한 사공남규 씨. 나무를 데치는 것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데치고 그냥 바로 담으셨는데요? 무쳐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당뇨 이후로 소금기를 좀 적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소금에다가 기름 소금에다가 조금씩 찍어서 먹는 게 가장 그 소금을 적게 먹는 그런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식탁에서는 그렇게 찍어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 극복의 비결 초록빛 밥상. 혈당 관리를 위해 채소 위주의 반찬과 약간의 고기로 단백질까지 채우고 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뇨 극복 비결은 먹는 방법에 있다는데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그녀가 식사할 때 꼭 지키는 법칙이 있다고 한다. 제 나름대로 333 법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333 법칙이요? 네. 그게 뭐예요? 333 법칙은요, 하루 3끼는 꼭 먹어야 되고, 나물 반찬 3가지, 고기도 3저릇만 딱 먹게, 저는 그런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3점만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조금 우리가 좀 튼튼하게 키우려고 제가 고기를 많이 먹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지 저도 많이 먹고 그것이 혹시 당뇨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채소 위주로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저름까지 딱 먹습니다. 철저한 식습관 개선과 근력 운동으로 당뇨를 극복한 그녀. 어렵게 되찾은 건강을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더 좋겠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익장을 자랑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보. 잠깐만 나와봐봐. 왜? 당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다 운동이 돼. 빨리 나와봐. 일로 와봐. 아 힘든데 무슨. 아니야. 여기 지금 바람 살살 불어서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야 지금. 어저께 같은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못하지만 오늘은 딱 좋아. 빨리 나와봐. 저 운동화 신어. 아내에게 운동을 제안한 남편. 과연 어떤 운동이길래?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잖아. 근육 잡아주는 데는 이 허벅지 뒷근육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말벅지 하잖아. 이 뒷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체지방 이 분해시켜주고 지방을 뱃살 들어가 그럼? 뱃살도 들어가고 손을 잡아봐. 힘든 거 아니야? 나랑 옛날에 운동 이렇게 딱 다리 이만큼 벌리고 가슴만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딱 당겨봐. 그 상태로 아니 팔 아파 손 아파.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이렇게 내려. 다리 좀 더 벌려. 그걸 그대로 내려. 그대로. 안 내려가? 넘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이걸 한 하루에 30번. 허벅지 근육 운동이 되겠네요. 일단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네요. 7, 8, 9, 야. 그만. 아니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내려가고 시작. 더디게 흘러가는 10초가 야속하기만 한 윤영미 씨. 간신히 버텨보는데 겨우 5개밖에 못 하면 어떻게 이걸 한 30개 천천히 늘려가야지. 오늘 처음인데. 아픈 게 아니라 막 땡기고 막 힘드네. 그걸 와 진짜 선생님 운동을 거의 안 하신 거의 안 해. 거의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죠.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지 몰라. 여기에 근육이 생겨야만 요것도 빠지고 근육이 생겨야 내가 평생 여행하면서 그럼 당신 열심히 여행하라. 다니지. 네, 섬에도 가지. 근육을 키우자. 그거 이렇게 키우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이 있어. 활기찬 노년을 꿈꾸며 열심히 운동에 도전하는 윤영미 씨 부부. 근육도 키우고 덤으로 금실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외출 준비에 나선 부부. 여보 목장갑 당신이 좀 챙겨줘? 내 장갑. 목장갑에 장화까지. 도대체 어딜 가길래 이렇게 분주한 걸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 당근밭이 있어요. 그 당근밭에 가서 당근을 좀 캐려고 가고 당근 있습니다. 주스 만들고 이제 네. 당근 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제주의 명물 구좌 당근을 캐러 가는 부부. 이곳이 바로 제주도 구좌읍에 위치한 광활한 당근밭. 제철을 맞아 당근 수확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철인가 봐요, 당근. 네, 완전 지금 당근철. 네, 가장 당근이 맛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자 당근을 많이들 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삼촌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걸 어딜 찍어요? 이렇게 이게 당근이니까 이렇게 멀리. 멀리? 같이 당겨야 돼. 이 손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당겨야 돼. 그래서 야, 얘 진짜 잘생겼다. 우와, 엄청 큰데요? 와, 이건 뭐 무인데요, 무? 네, 이거 봐. 제 손 두 뺨이야, 두 뺨, 거의. 그리고 어쩜 이렇게 구자 당근은 잘생겼지, 다? 이렇게 휘거나 이런 게 없어. 오! 오! 야! 야, 얘 진짜 실하다. 오! 색깔 좀 보세요. 아주 선홍색에다가 잘생겼잖아. 이게 당근이 쭉쭉 뻗었어, 진짜. 그리고, 아우, 이 신선한 당근 냄새. 남편 역시 구좌 당근 수확에 푹 빠진 모습인데 오, 이거 진짜 여보. 이거 찍어라. 잠깐만. 이거 진짜 예쁘고 큰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잘 빠졌네 아주. 야, 이거 무다 무. 너무 크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와, 이건 뭐 한 달은 먹겠네 이거. 직접 당근도 캐는 등 지루할 틈 없는 제주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윤영미 씨. 아, 힘들어. 살짝 지친 기색이 엿보이는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마시는 그녀. 오늘 힘드니까 기력 보충. 뭔지 궁금하시죠? 기력 보충이면 몸에 좋은 건가 보죠. 당연하죠. 저 집 여기니까 집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당근 전달식.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다. 아니, 이거 무슨 명품백 받은 것보다 더 좋은데? 묵직해요, 진짜. 우와.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네, 주스 갈아 먹어야지. 즐겁고 보람찬 당근 수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어가는 길목 부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역시나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다. 여기서 보면 바다 색깔 너무 예뻐. 바라만 봐도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다. 부부도 내친 김에 관광을 즐기다 갈 모양새다. 여보, 내가 막 뛰어갈게. 당신 뒤에 찍어줘. 신나셨어요. 저 소년 누구죠? 아름다운 풍경 앞에 소녀처럼 신난 마음이 앞서는 영미 씨. 막 신이 막 나. 내가 막 배우가 된 것 같아, 막. 여보, 잘 찍었어?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왜냐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SNS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걷거든요. 그렇네요. 걷는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걸었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오면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많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제주도의 풍경에 빠져 걷다 보면 어느새 걷기 운동이 된다는 부부. 제주도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당근 캐랴 산책하랴 바쁜 오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기는 제주 건강 밥상을 보여주겠다며 한창 준비에 나섰다. 첫 번째 재료는 조금 전 밭에서 캐온 싱싱한 당근. 당근 주스. 여기는 당근이 제철에 먹을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당근이 뭔가 신선해 보이죠? 오늘 뽑아서, 오늘 씻어서, 오늘 먹는 거잖아요. 와. 신선함은 물론 영양도 가득해서 매일 꼭 빼먹지 않고 챙겨 먹는다는데 비타민하고 철분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도 굉장히 좋고 제가 노안도 왔고 또 녹내장도 있고 눈이 침침한데 그래서 많이 먹어요. 이게 제철.
냄새만으로도 이미 군침이 돌게 하는 이 생선의 정체는? 반건조 옥돔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새와 오일장이라고 바닷가에 오일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반건조 이 옥돔을 팔거든요. 서울에 만약에 식당에서 먹으면 한 마리에 3, 4만 원 이상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죠. 아, 진짜로요? 옥돔도 실컷 먹어요. 제주에서. 싼 값에? 네, 이렇게 그냥 이게 양면에다 굽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른 양념 없이 기름만 두르고 굽기만 하면 끝인 반건조 옥돔구이. 너릇너릇한 모양새만 봐도 벌써 맛있는 기분이다. 따뜻한 봄날씨 덕분에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오늘의 점심. 과연 완성된 건강 밥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돼 있을지? 아, 제주 고사리. 와, 지금 먹어야 되는 건데. 소라까지. 뿔소라. 뿔소라. 네. 뿔소라. 해녀 할머니들이 잡아오시거든요. 그걸 아침에 남편이 사갖고 왔어요. 그 뿔소라를 삶아서 참기름장에다 찍어 먹는 거고, 요거는 그 귀한 옥돔구이. 옥돔. 네. 네, 옥돔구이, 제주도 옥돔구이. 네. 요건 제주도 고사리.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에다가 루꼴라 넣어서 약간 고사리 샐러드? 요거는 저 까만 게 좀 궁금했거든요. 톳. 아, 제주 토스토. 이것도 네. 해녀 삼촌들이 바다에서 채취해 온 거. 이거 제가 조렸어요, 이거. 아, 제주 토. 근데 요 이제 뿔소라, 네. 특히, 네. 그다음에 요 옥돔. 네. 이게 굉장히 단백질이 많대요. 달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검진을 받아보니까 네. 근육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네.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뿔소라, 옥돔 이런 거 단백질이 풍부한 네. 이런 이 지역의 제주도의 것들을 즐겨서 먹고 있어요. 만드세요. 근육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챙겨 먹는다는 윤영미 씨. 여기에 신선함과 맛은 덤으로 즐긴다고. 짭짤하니 싱싱하다. 오늘 탱글탱글해. 오늘 아침 해녀가. 단백질을 채워야 하는 아내 덕에 남편도 함께 즐기는 제주 건강식. 부부 건강도 지키고 금실도 좋아지는 비결이 아닐까? 이번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옥돔구이도 한 입. 얘는 아주 간단하고 그냥 기름 좀 넣어서 그냥 구웠을 뿐인데 기가 막혀. 눈으로만 봐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맛에 건강까지 최고의 밥상이 따로 없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서 몸에 좋은 건강한 걸 먹으니까 더 튼튼해질 것 같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난 뒤 휴식을 취하나 싶었는데 아내가 준비한 비장의 건강식이 있다고? 여보, 또 챙겨 먹을 게 있어. 아, 그래? 선생님 챙겨 나오신 건 뭐예요? 단백질을 챙겨야 되는데 운동하고 또 뭐 식품으로 챙기는 거 네. 외에도 또 따로 또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네. 산양류 단백질. 네. 그래서 요걸 한 물에다가 한 3스푼 정도. 이게 또 맛도 있어요. 약간 어릴 때 먹던 분유 맛 비슷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주세요. 좋은 거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하고 먹으면. 드세요. 땡큐. 많이 드세요. 짠. 맛도 있지? 이렇게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음식만으로 단백질을 다 챙겨 먹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해도 나이 들면 소화가 좀 어렵고. 근데 산양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특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산양류 단백질은 산양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로 우유, 모유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실제로 100g을 기준으로 우유에는 3.2g, 모유에는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면에 산양류에는 3.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기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200살까지 오케이. 삽시다. 당신 덕분에 나도 근육 단백질 빵빵. 챙겨서 근육 빵빵 건강하게 삽시다. 200살! 화이팅! 근육을 키우는 핵심 성분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윤영미 씨는 산양류 단백질을 드시고 계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어떤지. 이게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근데 향부터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해요. 네. 그러네. 고소한 느낌이 나네요. 괜찮은데요? 고소하고. 맛있고. 네. 아니, 근데 보통 뭐 고기나 생선류로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한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 중장년층 3명 중에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라라고 권고를 하냐면 몸무게 1kg당 0.8에서 1g 정도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헷갈리면 그냥 1kg당 1g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무게 50kg이면 50g, 60kg이면 60g. 그런데 이 정도를 드시려면은요, 계란으로 따지면 하루에 5개 이상, 두부는 한 3모 이상, 치즈로 따지면 거의 13장에서 15장 정도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량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 음식만으로는 단백질의 요구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오늘 단백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근육이 있어야 당뇨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 거 말고 당뇨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이 산양류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이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산양류를 먹이고 한쪽 쥐에는 우유만 먹인 거예요. 양쪽 쥐 모두 혈당은 떨어진 게 맞는데 특히 산양류를 섭취한 쥐들은 혈당도 조절되고 인슐린 수치도 정상화가 된 이런 결과를 보였었어요. 그러면 이 산양류 단백질은 그냥 일반 단백질하고 다른 점이 또 있나요? 산양류는 단백질의 구성 비율과 지방 구조가 모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산양류에는 위산에 의해서 응고돼서 소화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알파-S1 카제인의 함량이 낮고요. 소화가 잘 되는 모유 단백질 성분인 베타 카제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장이 편안합니다. 이 산양류 성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요. 중쇠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중쇠지방산이 뭐예요? 산양류에는요. 그냥 우유에 비해서 이 중쇠지방산이 2배 이상 많아요. 중쇠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명이 착한 지방산이에요. 착한 지방산. 그러니까 지방산이라고 이름 붙으면 나쁠 것 같은데 중쇠 지방산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양류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양류에는 이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모유 성분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DNA, RNA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세포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노화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젊은 세포에 존재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시켰더니 바로 노화세포로 변화했습니다. 즉,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산양류 단백질 섭취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60g,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50g 정도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고 알레르기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원인은 바로 근감소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근육을 잡아라. 새는 근육 맞고 몸속 근육량 채우는 방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채널 A